오늘 저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비 내리는 학교 정문 앞,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바로 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진짜 강태훈 회장 맞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 반 애들이 말하는데 너희 집 별로 안 크다며? 사진 봤는데.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강태훈,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인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태훈입니다. 올해 45살. 태성그룹의 회장이죠.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태성빌딩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 건물이 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경영하는 그룹의 소유죠. 전 항상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MBA를 땄고 35의 나이에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룹의 가치를 3배로 키운 건 순전히 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주가. 이 숫자들이 오르면 성공이고 내리면 실패였습니다. 간단명료했죠. 제 인생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내 서영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교양이 있었으며 제 옆에 서기에 완벽했습니다. 사랑? 글쎄요.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서로에게 적합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12살이 되었고 딸 지우는 9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이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왔어? 라고 묻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인사하는 것 같았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우연히 서재 앞을 지나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응, 태훈이는 오늘도 늦었어. 언제나처럼. 아이들은 벌써 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익숙해. 남편이 없는 삶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린 그냥 같이 사는 남남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남남.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가족을 제대로 보기로. 하지만 어떻게? 회장인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모두가 연기를 한다는 것을. 아내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고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을 연기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척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아이들의 학교 앞에 서기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에 앉아서 임원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3분기 매출 목표 달성률 98%, 신규 사업 진행률 85%, 해외 법인 수익률 전년 대비 12% 상승. 숫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CFO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43층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민준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우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실장, 제 아들 학교 시간표 있습니까? 예. 아, 잠시만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에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인 게 처음이었나 봅니다. 월요일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됐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표를 외운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6시. 제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죠. 어머,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아내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 아이들은? 민준이는 학원 가고 지우는 피아노 레슨 중이야. 학원이 몇 시에 끝나죠? 9시쯤? 민준이는 수학이랑 영어 끝나고 오면 그때쯤 될 거야. 9시. 12살 아이가 9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은요? 학원에서 먹어. 도시락 싸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9시 반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아빠, 저 씻고 자야 해요. 내일 수학 시험이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인데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민준이 바빠.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지쳐 보이는데 다른 아이들도 다 그래.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 당신이 모르는 거야. 밖에만 있어서. 밖에만 있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밖에만 있었습니다. 회사에, 회의실에, 골프장에, 접대 자리에. 가족 옆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보기로. 제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모습을. 계획을 세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비서실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오직 저 혼자만의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회사 근처 헌옷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와 바지, 때 묻은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연극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옷을 숨겼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이 되기를. 왜 금요일이냐고요? 아이들 학교에서 금요일 오후에 특별활동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봐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김 실장,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하세요. 예. 하지만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취소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주차장에서 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하지만 오늘은 이 차를 타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 근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강태훈 회장은 사라지고 이름 모를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몰라서.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누가 태성그룹 회장을 저런 차림으로 상상하겠습니까? 한 아주머니가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경멸과 회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지 옷 때문에. 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는 서울 명성초등학교,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한 해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었죠.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엄마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빠들. 저는 담벼락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니까요. 빗물이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기를. 3시가 되었습니다.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고 떠들며.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았습니다. 민준이를. 그리고 봤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웃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10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때였습니다. 야, 강민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5명의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인 것 같았습니다. 너 진짜 도망가려고 했지? 키가 큰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물어봤잖아. 너네 아버지 진짜 회장 맞냐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맞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반 서준이 아버지도 회장인데 걔네 집은 엄청 크거든. 너네 집은 서준이네보다 작다며? 그건. 그리고 너 명품도 안 입잖아. 서준이는 매일 새 옷 입고 오는데. 다른 아이가 거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만둬.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아버지 진짜 뭐 하시는데? 작은 회사 사장님 아니야? 키 큰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태성그룹 회장님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그룹? 그게 뭔데? 큰 회사예요. 빌딩도 있고. 빌딩? 우리 아버지도 빌딩 있는데. 그게 뭐 대수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너 맨날 혼자 다니잖아. 친구 없어? 친구 있어요. 누구? 말해봐.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봐, 없잖아. 거짓말쟁이.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화내네. 야, 쟤 화낸다. 아이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려는 순간, 야, 거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뛰어왔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선생님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얘들이 너 괴롭힌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히 가. 애들아, 너희들도 빨리 가. 선생님이 사라지자 아이들이 다시 민준이를 둘러쌌습니다. 야, 다음엔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지 마. 알았지? 저는 안 일렀어요. 닥쳐. 다음에 또 일러 바치면 진짜 혼난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빗속에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이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학원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듯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아이의 교복이 젖었습니다. 저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 비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 하지만 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렇게 외로운지, 이렇게 아픈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집 쪽으로. 저는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눈물 흘리던 그 얼굴, 혼자 비 맞으며 걷던 그 뒷모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벌써 8시인데.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들을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바빠. 언제나 그 핑계였습니다. 민준이에게 학교 어때? 라고 물으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낮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의 책상을 봤습니다.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일이 있었다. 준혁이랑 애들이 또 나를 놀렸다. 아빠가 회장이라서 거짓말쟁이라고.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 안 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빠한테도 말 안 했다. 아빠는 바쁘니까. 나는 혼자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친구. 그냥 아빠가 회장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장실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었습니다. 제 아들의 일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는 그 한 줄 때문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우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 회사에? 아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온 걸까요?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 뭘 안 한 걸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모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상상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빌딩들, 저 중 하나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는데 제 딸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전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학교 앞에 섰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 이번에는 지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민준이와 다른 학교를 다녔습니다. 역시 강남의 사립초등학교였죠. 오후 2시 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
9살. 토끼 인형 키링을 가방에 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지우는 괜찮구나. 하지만 너무 일찍 안심했습니다. 지우야, 너 생일 파티 언제 해?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생일 파티? 응, 다음 달이 내 생일이잖아. 작년엔 호텔에서 했잖아. 아, 올해는 안 할 것 같아. 왜? 작년엔 그렇게 크게 했는데. 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또, 내 아빠 맨날 바쁘더라. 응? 지우야, 너 아빠 얼굴 본지 얼마나 됐어?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지난주에 놀았을 때도 내 아빠 없었잖아. 맞아. 아빠 없이 엄마랑만 왔었지. 우리 아빠는 주말마다 같이 놀아주는데. 아이들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지우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빠는 바쁘니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일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지우야, 너 아빠 사랑받고 있는 거 맞아? 한 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빠는 나 사랑해.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사랑받고 있는 거 맞아? 9살 아이가 그런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래, 우린 먼저 갈게. 지우야, 다음에 보자.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민준이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학원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혼자 차가 왔습니다. 지우가 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가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5시였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아이들 보고 싶어서. 아이들은 아직 학원인데? 몇 시에 와요? 지우는 7시, 민준이는 9시.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없습니다. 거짓말. 뭔가 있잖아.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 무슨 생각?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노숙자 차림으로 학교 앞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봤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당신 바쁜 거 나도 알아. 회사 일이 중요하잖아. 아이들이 더 중요하죠.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잖아. 당신은 몰라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뭐가? 민준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잘 지내지. 왜? 확실해요? 당연하지.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직접 확인해 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말하는데 확인을 왜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요? 지우는 친구들도 많고 잘 지내. 정말요? 강태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상한 사람.
나 저녁 준비할게.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7시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응, 아빠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지우 보고 싶어서. 진짜? 진짜지. 우리 딸 안 보고 싶겠어? 지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나 숙제해야 해. 잠깐만, 지우야. 왜? 학교 어때?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응. 생일 파티하고 싶어? 지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빠가 바쁘잖아. 바빠도 시간 낼 수 있어. 괜찮아. 안 해도 돼. 왜? 하고 싶잖아. 아빠가 바쁜데 뭐. 괜찮아.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도 그랬습니다. 지우도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빠를 기대하는 걸. 그날 밤 9시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응, 왔어. 오늘 왜 일찍 와요? 너 보고 싶어서.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저 피곤한데요. 잠깐만. 중요한 얘기야. 민준이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없어? 없어요. 정말?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민준아. 네.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뭐요? 학교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니?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안 괴롭혀요. 진짜? 네. 그럼 왜 혼자 다녀? 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해요. 친구 없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게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아빠는 맨날 회사에만 있잖아요. 저 혼자 있을 때도 힘들 때도 아빠는 없었잖아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왜 물어봐요? 왜? 아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왜 저래?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일을. 그래서 민준이가 화를 냈어요. 당연하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이가 괜찮다는데. 괜찮지 않아요. 뭐? 민준이 괜찮지 않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아? 제가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학교 앞에 갔어요. 노숙자처럼 변장하고. 뭐?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진짜 모습을.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 민준이가 아이들한테 놀림 받는 걸 봤어요. 혼자 우는 것도 봤어요. 일기도 읽었어요.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민준이가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 우리가 신경 안 써서요.
말도 안 돼. 나는 매일 민준이 물어봤어. 학교 어떠냐고. 형식적으로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이 좀 더 일찍 신경 썼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몰랐어. 엄마인데도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몰랐어요. 같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고쳐야죠. 어떻게? 시간을 내야죠. 아이들이랑. 당신 회사는? 회사보다 아이들이 중요해요.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해야 한다고. 진짜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미 회사에 가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응, 같이 아침 먹자. 아빠 회사 안 가요? 늦게 갈 거야. 민준이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지우도 나왔습니다. 아빠다. 우리 딸 잘 잤어? 응. 적어도 지우는 아직 저를 반겼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한참 전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네. 어제는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정말 궁금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괜찮아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아빠한테.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바뀔 거야. 진짜요? 진짜야. 아빠가 바뀔게. 어떻게요? 시간을 낼게. 너랑 지우랑 같이 있는 시간을. 민준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제 말을.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내가 가고 싶은데. 주말에요? 응. 아빠 골프 안 쳐요? 저는 매주 토요일 골프를 쳤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안 쳐. 이번 주는. 진짜? 진짜. 민준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디 갈래?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놀이공원? 좋아. 가자. 진짜? 진짜. 와.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갈 거야. 당연하지. 우리 가족 다 같이. 엄마도? 엄마도.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회사 일은? 토요일 하루쯤은 괜찮아요. 진짜 안 바쁘다고? 바빠도 갈 거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구나.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왜 이제야 했을까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빠 저녁에 일찍 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일찍 올게. 진짜? 진짜? 약속? 약속?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회장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아이들 생각해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0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왜요? 늦으셔서 무슨 일이라도. 아침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네. 비서실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제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 학교가 있을 겁니다. 지금쯤 민준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수업을 듣고 있을까요? 친구들은요? 여전히 괴롭힐까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어머님이십니까? 아니, 아버지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민준이요? 잘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친구 관계는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 침묵. 선생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이가 작년부터 몇몇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민준이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지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써서. 회장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제가 못 있을 때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CFO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미팅 준비됐습니다. 그거요. 네, 3시에 시작합니다. 취소하세요. 예, 취소하라고요. 하지만 회장님, 중요한 거래처인데.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들 학교에 가야 합니다. 박 전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요? 네. 그럼 거래처는 어떡하죠? 다음 주로 미루세요.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 네. 제가 13년 동안 회사만 봤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봐야 할 때예요. 박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팅 취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전무가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7살, 지우가 4살 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연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웃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진짜 웃음을 찾을 겁니다. 오후 2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교무실로 갔습니다. 강민준 아버지입니다. 담임 선생님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상담실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 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였습니다. 반에 준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준혁이요? 네. 그 아이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십니다. 아이가 좀 우월감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준혁이가 민준이한테 자꾸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민준이가 회장님이라고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했대요. 왜요? 민준이가 명품을 안 입고 비싼 차를 안 타고 특별히 잘난 척도 안 해서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라고. 그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준혁이가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민준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 후로 아이들이 민준이를 멀리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준혁이 부모님은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일 아니라고.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부모님이요. 전화번호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망설이다가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아버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요? 아이들 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 바쁜데.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정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준혁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바빠서 오래 있기는 힘든데.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문제라도. 네. 준혁이가 민준이를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괴롭힌다니요? 그건 좀 심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담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던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별일 아니라고. 별일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민준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서로 놀리고 장난치고. 그게 왕따는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괴롭힘입니다.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가 민준이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요. 그건 아이들끼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준혁이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우리 준혁이만 그래요? 민준이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죠. 뭘 잘못했습니까? 글쎄요. 아이가 좀 소극적이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준혁이 어머님, 네,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준혁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친구들끼리 그러는 거죠. 친구가 아닙니다. 준혁이와 민준이는 여자가 찔렸는지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강민준 아버님, 네, 저희 준혁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민준이가 우리 아이한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정말 회장님이시라면.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을.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여자가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네.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회장님이실 줄은. 이제 아셨으니 부탁드립니다. 준혁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여자가 허둥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잠깐만요. 네. 혹시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됐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명함을 보여주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돈과 지위 때문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준혁이는 이제 민준이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아빠, 왔어? 아빠 오늘도 일찍 왔네. 응,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지우가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5시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응, 오늘도 있어요? 응, 이제 매일 있을 거야. 진짜? 진짜?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왜? 준혁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했대요. 준혁이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응. 준혁이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빠가 뭐 하신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 선생님이 잘해주신 거지.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뭐가? 그냥 고마워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해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말 골프도 끊었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야 괜찮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진짜로. 주말에는 약속대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네 명이서. 민준이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도 타요. 아빠는 같이 타요. 함께 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괜찮았습니다. 지우는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같이 타요. 그래. 함께 탔습니다. 어른은 저 혼자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점심은 푸드코트에서 먹었습니다. 회장님이 푸드코트에서 먹으셔도 돼요? 아내가 놀라워했습니다. 왜 안 돼요? 그냥 이상해서. 전도 사람이에요.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아빠 웃겨.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진우라는 아이였습니다. 아빠, 진우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진우가 왔습니다. 민준이와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웃음. 지우는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아빠, 같이 케이크 자르자. 그래. 함께 자르고, 함께 불을 끄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야. 최고의 생일. 호텔에서 한 것보다 집에서 한 게 더 좋았답니다. 왜냐고요? 아빠가 있어서.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당신 요즘 진짜 달라졌어. 뭐가요? 전부 다.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이들 대하는 것도 좋게 달라진 거죠? 당연하지.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은 게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걱정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 일 안 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임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족에게 시간을 내시니까 저희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CFO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표정이 밝아지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매출도 올랐습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판단도 더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선순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1년 전에 학교 앞에서 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뭘? 아빠 맞죠? 노숙자 옷 입고 서 있던 거. 너 알았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빠 같았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아빠가 그만둘 것 같아서. 뭘? 날 지켜보는 거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왜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저도 알아요.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우도 달려왔습니다. 나도 껴줘. 아내도 왔습니다. 나도. 4명이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건 바로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성공만 좇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숙자가 되어 학교 앞에 섰을 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이제는 압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아침을 먹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 일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왜냐고요? 그게 진짜 성공이니까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4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보세요. 진짜로. 일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세요. 손을 잡으세요. 안아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노숙자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